네, 지금부터 7주차 스마 캡스톤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그 연휴가 좀 있는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자료를 너무 늦게 보내가지고 촬영을 좀 늦게 시작하는데, 일단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유한종 학생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부터 6주차 실습일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전 주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진행된 내용입니다. 시스템 설계는 이제 완성이 됐고 디자인을 하면서 구축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주부터 11주까지는 계속 구축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입니다. 기초 디자인 작업을 미리 다 해놓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한 작업을 이번 주차에 진행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접근 시 이제 화면 설계서와 동일하게끔 소셜 로그인도 같이 들어가 있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비유형 플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회원가입 페이지이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하고 나서 최초에 보이는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화면 설계서와 최대한 동일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였으며, 해당 디자인을 이제 HTML이랑 CSS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작업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랑 소셜 로그인을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겸해서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URL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그인 페이지 URL이랑 그다음에 이제 로그아웃 URL이랑 이제 접근 권한이 없을 경우 접근했을 때 오류 페이지 띄우는 것까지 해서 설정을 했으며, 이제 뒤에 이제 해싱 처리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로그인 할 때 필요한 설정들을 다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셜 로그인입니다. 서비스 단인데 코드가 길어서 첨부하기가 좀 어려웠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제 구글 로그인 같은 경우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둘 다 나오고, 네이버도 똑같이 액세스랑 리프레시 토큰 이렇게 두 개 가져오는 걸 확인을 했으며, 해당 값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체킹을 해서 이 유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계속해서 리프레시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입니다. 모든 페이지 디자인을 완성을 해서 바로 이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정의된 기능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동시에 이제 DBMS로 데이터베이스 구현까지 하는 걸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용자 관리 기능,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들을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보내준 내용 잘 확인했고요. 자, 일단, 요것도 저희가 PPT로 조금 확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에는 일단 기초 디자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디자인 나오고, 요렇게 됐는데, 일단,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무를 진행할 때, 저희가 화면 정의서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PPT나 이런 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 가지고 보통 박스 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그리면 이거를 요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조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이 친구가 진행한 것처럼 이런 디자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친구의 이 페이지는 실제로는 아직 기능이 안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포토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설계를 하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웹 디자이너나 웹 퍼블리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잘라줍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저희가 기능을 익힐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좀 괜찮은 웹 디자이너들은 요거를 HTML 작업까지 다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감 넣는 일, 버튼에다가 생명 붙이는 일. 사실은 버튼이 이제 기능하는 것까지도 대부분 이제 그런 웹 디자이너나 퍼블리셔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고 잘라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기도 한데, 어쨌건 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좀 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요렇게 디자인이 되면 요 모양대로 저희는 보통은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걸 CSS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색깔의 느낌을 내셔도 되는데, 사실 이거 그냥 이미지로 배경으로 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이제 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버튼 기능으로 넣든지 그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요. 보통 요즘은 CSS가 잘 나와서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GUI 프로그램을 하면 그런 CSS처럼 예쁘게 나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튼이 되게 투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투박한 버튼을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이 이미지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버튼을 누른 경우 안 누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따로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갖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은 디자인은 사실 돈 케어거든요. 디자인은 별 신경 안 쓰고 보통 기능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이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이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스프링 동작을 하게 되면, 웹 동작을 하게 되면 다 부트스트랩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 부트스트랩이 예쁘거든요. 모양도 괜찮고 다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은 부트스트랩으로 된 웹사이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획일화가 돼 있어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홈페이지가. 만든 홈페이지. 물론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먹으면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CSS로 만약에 한다, 스타일을 매겼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이제 웹을 다루는 디자이너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런 획일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쨌건 이런 기능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화면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하고 있는 화면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본인이 만든 건지 아니면 어제 긁어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어쨌건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등록하는 페이지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아이디나 패스워드 찾는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만들어 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 메인 페이지 되는 부분 같은데요. 자, 요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타일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제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요 친구도 자기가 택한 방식으로 이제 할 건데, 사실은 뭐 다른 기능들은 그냥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붙는 이제 그 채널 기능, 채팅 기능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할지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채팅을 할 건지, 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그 게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종류의 게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어쨌건 전체적인 디자인은 대충 나왔으니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디자인 나오면 여기에 있는 필드하고 이제 실제 DB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매핑할 건지라고 하는 것도 이 시점에서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고 이제 DB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되겠죠. 화면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 소셜 시큐리티 하고요. 스프링 시큐리티하고 소셜 로그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다른 팀들도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요거는 그냥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으니까 그냥 요거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이제 설정 파일 잡는 거죠. 그죠? 설정 파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붙는데, 스프링을 할 때는 이렇게 정해진 어노테이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노테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컴피겨라고 하는 애가 지금 보면 여러 종류가 이렇게 존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로그인이나 아니면 페이지 권한을 쓸 때는 여기 있는 HTTP Security라고 하는 애를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페이지별로 이제 접근 권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다 퍼미션 올을 넣어서 모든 페이지를 다 그냥 제한 없이 그냥 다, 모든 페이지는 아니고 어쨌건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들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정상적인 경우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지금 요거상으로 보면 아직은 소셜 로그인이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소셜 로그인 체크가 됐다라고 했는데, 어쨌건 어쨌건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됐으니까 됐다 그러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건 로그인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뭔지 내용이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로그인 체크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페이지들에 대한 디자인도 일단 관리를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연동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기능 하나만 되면 나머지는 스프링에서 그냥 이제 거의 유사한 기능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DB까지 연동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페이지하고 이제 연동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어렵지 않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아직은 지금 이 친구도 지금은 뭐 계속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6주, 7주 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연동돼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DB 컬이 날아가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DB를 정확하게 어떤 걸 쓰는지를 표시를 안 해준 것 같긴 한데 어떤 DB에 그 다음에 뭐 마이바티스를 쓸 건지 JPL을 쓸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명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뭐 다음 주에 진행되는 내용 보고 이 친구 내용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친구 내용에서 꼭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화면 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 화면 디자인을 일단 해주셔야 돼요. 화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이 된 거를 어떻게 쓸 건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런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에게 의뢰를 한 사람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여도 되겠냐? 얘는 문제가 없겠냐? 뭐 이게 모양이 마음에 드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컨펌이 되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2단계에서도 계속 수정이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뭐 이렇게 비슷한 모양의 또 그 색깔을 또 다양한 모양으로 해서 여러 개의 시안을 들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펌을 받고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걸 쓰겠다는 사람이 난 이 모양이 아닌데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디자인이나 이런 화면 정의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여기에다 어떤 정보를 갖다 붙이는 일은 그건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랑 전번에 봤듯이 얘 눌렀을 때 어떻게 이동할 건지, 얘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할 건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팀의 내용은 확인을 완료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유한정이 앞쪽에서 이렇게 내용을 좀 딱 잡아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다른 친구들도 배울 게 되게 많을 것 같고 잘 보고 잘들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AM 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에서 업무 자동화와 테스팅 자동화를 수행하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구를 심화 큐스톤 주제로 진행하게 된 AM21팀의 발표자 김태영입니다. AM21팀의 팀원은 박미란, 김태영, 정순아, 배서연이고 지도 교수님은 김기태 교수님입니다.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진행된 내용,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진행된 내용은 PyQt5를 이용해서 리뷰 탭의 UI를 제작하였으며 UI 중 센터 부분인 메인 이미지, 이미지 롤, 이전과 다음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진행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TOD2 API를 사용해 보았는데 진행하기로 했던 텐서플로우 1.15 버전을 사용하는 TOD API는 버전 차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텐서플로우 2. 버전대를 사용하는 TOD2 API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AM21 프로그램을 연동시키기 전에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았는데 상단의 두 이미지처럼 한 사진 내에서 여러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인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코드는 레이블링된 결과만 반환했기 때문에 AM21 프로그램에 적용할 때와 전입학습할 때 필요한 XML 파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를 변형하여 박스 좌표를 받아올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작한 UI 중 라이트 부분에 콤보박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콤보박스는 해당하는 레이블의 사진만 볼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작동 과정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레이블명으로 생성한 폴더 안에 이미지를 넣어줬습니다. 해당 폴더를 불러온 후 오른쪽의 콤보박스를 보시면 나눠진 폴더명에 따라서 레이블명이 콤보박스에 들어가 있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레이블의 사진들이 띄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역 추가 기능은 드래그 방식으로 레이블 처리할 영역을 잡아내서 레이블명을 입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XML 파일을 생성하는 것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XML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처리할 영역을 드래그 방식으로 지정하고 레이블명을 입력해주면 사진명과 경로, 크기, 드래그한 영역의 좌표값, 입력한 레이블명들을 XML 파일로 저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영역을 지정하고 다른 레이블명을 지정해도 해당 XML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한 부분 외에도 영역 추가 부분은 특정 영역에서만 영역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XML 파일에서 가져온 좌표를 기반으로 메인 이미지에 영역을 띄우는 기능을 추가해서 다음 주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진행한 금융 관련 기능은 배당주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배당주 탐색 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작한 기능을 UI에 연결하였는데 중간에 컴퓨터의 문제 발생으로 연결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여 재작성 후 발견된 버그들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의 API는 기업만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방법들로 더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추가할 기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할 내용은 이번 주에 사용해본 TOD2 API를 사용한 전이학습을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리뷰 탭 레프트 부분의 레이블 리스트와 라이트 부분의 영역 추가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진행도를 수정한 개발 일정입니다. 출처와 노션 주소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네, 잘 봤습니다. 자, 이 팀도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파일을 좀 다운받아서 그 PPT 가지고 좀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잠시만요. 자, 여기는 이제 이미지 레이블링 이제 진행하는 중인데, 이미지 레이블링 쪽에서, 이제 뭐, 사용하던 그 여러 가지 동작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요렇게 이미지를 찾아서, 이 종류가 뭐고, 얘의 정확도가 어떤지라고 하는 애를 이제 구분해주는 그런 모델 중에 이런 애가 있나 봐요. TOD라고 해서 TensorFlow Object Detection이라고 하는 이런 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제가 요 팀이랑 어쨌건 얘기 진행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쨌건, 이게, 제가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 팀의 경우도 이게 지금은 버전을 텐서플로우 2로 이제 올려서 훨씬 더 좋은 기능에 좋은 결과물을 갖는 애로 이제 하는데, 사실 요거 전에 아마 이 친구들이 찾았던 그 레이블링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은 이제 1점대,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도 1점대고 파이썬도 뭐 3.7 정도 버전을 써야 되고, 뭐 어쨌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검색에 의해서 찾은 내용들이 최신 게 아니라 옛날 거를 이제 찾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거는 그냥 사실은 참고 정도만 하면 좋은데, 그게 소스가 제공이 돼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자꾸 해보려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만약에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좀 더 잘 찾아보면 조금 더 최신의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팀도 어찌 보면 되게 되게 오히려 옛날 구닥다리 버전으로 이제 진행할 뻔했는데, 어쨌건 최근에 좋은 모델을 다시 찾아서, 그리고 성능도 심지어 좋은 애를 잘 찾아서 이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다가 좀 여러 개를 다방면으로 검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 검색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딱 나온 그 검색이 이게 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늘 생각하시고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쨌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니까, 사실 이 모델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디텍션 해주는 거랑 퍼센트까지 이제 되는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요것들 이제 잡는 것만 됐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박스에 대한 부분을 좌표를 이제 잡아오는 일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온 것 같고요. 그죠? 이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개 그림이고 이만큼이 고양이 그림이다라고 하는 식이 되니까 그거를 잡아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카테고리 나눠놓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들 하고, 이제 박스를 직접 치는 그런 동작들까지 이제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직접 잡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나중에 요만큼만 사진을 잘라낸다든지 이런 식의 동작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연습들을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라벨링까지 붙여서 이렇게 치킨 이런 식으로 라벨을 이제 붙일 수 있는 것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금융 관련은 이제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뭐라고 말을 못 해주겠는데, 어쨌건 저도 좀 배워서 요거는 좀 다시 좀 잘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요런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다고 하니까 요거는 제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추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요거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이런 것들 진행한다니까 저희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팀도 뭐 이제 저랑 주중에 이게 가끔씩 보니까 그때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은 그때 얘기해서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M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저희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밤이 너무 늦어서 목소리가 막 잠기네요. 자, 조금 더 힘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뉴비 팀, 뉴비즈니스 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 뉴비의 발표를 맡게 된 박찬희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DB와 그라파나 연동, 네이버 로그인 API, 구글 API 차트 적용, 다음 주 진행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대시보드의 차트를 표현하기 위해 MySQL과 그라파나를 연동했습니다. 그라파나로 차트를 불러와서 MySQL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매핑을 하였고 SQL로 외부 불량품을 검색하여 차트로 시각화한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여러가지 차트 패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외부, 내부, 그리고 외관별 불량 수량 차트를 시각화하여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로그인 API입니다. 네이버에서 API를 받아 페이지와 연동했습니다. 네이버 로그인 버튼과 버튼을 눌러 네이버 로그인 팝업 창이 생성된 화면입니다. 필수 제공 항목을 동의 후 로그인 정보를 출력한 화면입니다. 다음은 구글 차트 적용입니다. 대시보드의 차트에서 데이터가 잘 불러와지지 않아가지고 구글 차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값을 JSON 형태로 변환하고 막대 그래프와 원형 그래프로 차트를 표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SQL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진행 계획입니다. 다음 주는 네이버 로그인 데이터베이스 수정, 부트스트랩 차트 데이터베이스 수정, 데이터 추가 입력 방식을 정하고 구현, 마지막으로 전체 프로젝트 통합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아이고. 네, 자, 요 팀 내용도 지금 잘 봤고요. 여기도 PPT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팀은 그 회사와 관련된 그 업무를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 원하는 동작이 이제 DB에 있는 내용하고 그라파나라고 하는 그 대시보드를 해주는 툴이 있는데, 그 툴이랑 이제 연동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들을 이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요게 그 연동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대시보드하고 그 대시보드에 DB를 불러오기 위해서 이제 뭐 처리하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 뭐 연동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요게 그 실제 보이는 이 차트 부분인 것 같은데,
요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그래프 하나를 정확하게 안 봐서 지금 뭐라 말 못 하겠는데 되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이제 뿌려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미리 틀이 짜져 있고요. 거기에다 이제 뿌리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툴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런 결과물을 이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요렇게 생겨먹은 차트들을 그 엑셀을 가지고 이제 계속 보던 건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이제 대시보드로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했는데, 지금 뭐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나 이제 뭐 차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건 뭐 한 주 만에 되게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로그인 중에 이제 네이버 로그인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지금 진행한 친구가 그걸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이게 그 구글이냐 네이버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한 방법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집니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여러 개의 로그인이 가능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잘 성공도 하고 뭐 다 좋은데, 이제 지금 저희가 뭐 지금 보면 한 4팀 정도, 그죠? 4팀 정도가 지금 스프링을 쓰고 있는데, 다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구글과 네이버와 뭐 페이스북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셜 로그인들을 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해서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제 이 팀도 이거 하고 저 팀도 이거 하고 해서 계속 중복이 되면 사실 시간도 뭐 여러 면으로 이제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저희가 지금 어쨌건 6팀 정도가 저희가 같이 이제 캡스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서 이제 진행하니까 서로 간에 좀 정보도 교환해 가면서, 다른 팀이 네이버를 했는데 난 아직 안 했다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중에, 차트가 뭐 그 웹에서 쓸 수 있는 차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글 차트를 지금 쓴다라고 하는데, 구글 차트는 뭐 사실 뭐 별게 없어서 쉽죠. 쉽게 그냥 데이터만 여기에 들어간 형태로만 이제 만들어서 주면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차트는 이제 다양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요 사용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자료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뭐 구글 차트를 쓰는 것도 상관은 없고요. 뭐 가능하면 또 요번 기회에 여러 종류의 차트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쓰기 편한 차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 얘네들을 좀 잘 조절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차트, 그 다음에 여기 옵션으로 이제 선택만 하면 어차피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보는 게 보통 차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같이 하는 팀들 중에도 또 차트 쓰는 팀들 많으니까 서로 자료들 좀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는 데이터가 되게 심플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뭐 말 그대로 다음번에 이제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하나씩 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팀도 이제
저랑 따로 미팅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티인가요? 미티 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마캐스트 디자인 6주차 미티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발표의 목차로는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인 시큐리티 구현한 기능들과 그리고 워스트 소셜 로그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큐리티 기능을 구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첫 로그인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로그인 기능과 이제 워스트 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네이버 그리고 구글 로그인을 넣었고, 그리고 일반 회원가입과 이제 헤더에 이제 아이콘을 넣어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할 때 쓰이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워스트 소셜 로그인으로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네이버 그리고 구글 이렇게 두 가지를 넣었고, 이렇게 각각을 선택했을 때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 저희는 이제 소셜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할 때 간단히 이제 로그인만 체크하지 않고 저희는 일반 회원가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소셜 로그인으로 최초로 로그인을 하면은 회원가입이 돼서 정보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도록 구현을 하였고, 이제 이메일 같은 이런 기본 정보는 이제 소셜에서 갖고 오고, 이제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종류를 이제 끌고 와서 이제 뒤에는 이제 유저마다 제공해주는 값들을 넣게 해서 이제 유저 아이디가 겹치는 일이 없게끔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회원가입을 눌렀을 때 화면으로 일반적인 회원가입처럼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마찬가지로 잘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의 메인 화면이고, 이 부분 이제 아이콘을 눌렀을 때 토글 형식으로 회원 정보랑 이제 로그아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였고, 이제 채팅방 개설이랑 채팅방 입장 버튼을 놓아서 이렇게 우선 채팅방 개설이랑 입장은 이렇게 모달 형식으로 프론트 구현만 해놓았고, 이제 화상 채팅으로 넘어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아이콘 메뉴에서 이제 회원 정보를 눌렀을 때 화면으로 이제 세션으로 이제 값을 들고 와가지고 회원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일단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볍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정을 누르면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 소셜 로그인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우선 볼 수 있게끔만 해놓고 이메일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첫 로그인 화면으로 마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이콘으로 이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아이콘이고, 이렇게 회원 정보로 갈 수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접근 권한 설정을 해두어가지고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야 갈 수 있게끔 설정을 해두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면은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소셜 로그인을 할 때
네이버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정보를 가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로그인을 최초로 하여가지고 회원 가입이 돼서 이렇게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값이랑 아이디를 이렇게 잘 갖고 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도 방금 이제 일반으로 회원 가입한 데이터와 이제 소셜 로그인 네이버로 했을 때 값들 이렇게 잘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채팅방 개설이랑 채팅방 입장 이렇게 일단 모달 형식으로 구현을 해두었고, 구글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으로 진행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제 오픈비드 프로젝트 연동 부분을 이제 데모 테스트로 클론을 해와가지고 테스트로 이제 기능들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로 갖고 와서 연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아무래도 자료나 참고할 사례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시큐리티 부분에 생각보다 시간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이제 화상 채팅 구현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진행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요 팀 내용도 저희가 이제 잘 봤고요. 여기도 PPT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을 했다는 거네요. 그죠? 난 사실은 요걸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요거 오픈 비두라는 게 이제 좀 궁금했는데, 요건 아직 안 들어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사실 저는 끝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 중이네요. 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아마 설정하는데 좀 걸렸던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보면 기능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은 이제 된 것 같고, 이 팀은 어쨌건 이 구글하고 네이버하고가 이제 둘 다 되는 그 상태로 된 거고, 그다음 대부분이 다 요런 동작으로 처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보통 패스워드나 이런 애들이 이제 네이버나 이런 애들 하면 네이버에 그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쓰는 로컬에는 사실은 패스워드를 보통 임의로 밀어넣든지 뭐 이런 방식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쓰는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적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그냥 어쨌든 얘를 통해서 로그인만 되면 얘가 누군지는 알 거고, 근데 그렇게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메인이 되는 화면이랑 이런 것들은 일단 구현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기능은 사실 이 로그인을 하자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그인 하다가 이제 끝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시큐리티 기능을 버려도 사실은 뭐 이미 많이 해서 버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능이 화상 채팅이면 화상 채팅에 조금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까 다른 팀도 내가 하는 기능이 무슨 대시보드다 그러면 대시보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뭐 이 남들 소셜 로그인 한다고 다 소셜 로그인 뭐 이거에 막 그럴 필요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건 정보가 있으면 그냥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왜냐면 내가 하나, 얘가 하나, 제가 하나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이거를 또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팀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가지고 한 그 결과물이 사실은 지금 이 로그인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뭐 심지어 뭐 로그인이야 뭐 한 명 정해놓고 그냥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여기는 나중에 이 로그인 정보를 이용해서 뭐 이런 화상 채팅이나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로그인해서 뭐 삽입 삭제 수정 뭐 이런 게 다 되면 이제 스프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들은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들 여기서 얘기했던 이런 연동과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이렇게 너무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땡겨오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실제로 이 팀이 한 거는 또 없어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로그인만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픈비드라고 하는 애를 뭐 활용하는 건 좋긴 한데 그냥 내 거에 이거 그냥 갖다 붙이는 그 상황이 되면 그건 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그 화상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언어들 뭐 자바도 있고 뭐 보통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도 많이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도 뭐 그런 기능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정확하게 저도 뭔지 잘 몰라서 뭐라고 판단하긴 그렇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면 이제 사실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좀 고민들을 해보면서 하고요. 아니면 일단은 먼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드러내면서 어떻게 할 방법을 좀 생각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건 뭐 계속 진행되는 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 미티 팀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뮤직 플레이어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플레이어의 홍유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진행사항입니다. 웹에서 한 요소를 클릭하면 나오는 파일 창을 통해 파일을 받아오거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받아와 이름과 경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 중 하나였던 모바일 UI 개선에서 모듈끼리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로를 얻어오는 것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 다른 기능을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주 계획은 재생 기능 구현입니다. 현재 계획서입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좀 그런데 지금 뭘 했다는 건지는 지금 알아듣질 못하겠네요. 예, PPT 잠깐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번 주에 뭐 뭔가 문제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이건 그냥 데이터를 읽어온 건데, 데이터를 찍으면 그 파일 내용, 그러니까 이게 보통 파일 업로드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는 그 포맷이거든요. 그 지금 어쨌건 파일 3개를 로딩했다라는 거, 업로드 시켰다라는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어쨌건 파일을 로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같죠, 그죠?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봐서는. 그래서 이제 로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생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동작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조금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방향이랑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행된 내용들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다음 주부터는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본인도 알겠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한 새벽 2시쯤 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뭐 매일 도착은 한 12시쯤 했는데, 어쨌건 그 전에 가능하면 한 9시쯤에는 여러분이 그 파일이 도착하게 이렇게 주시면 저도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건 조금 앞으로는 자료를 조금만 빨리 중요한 게 이게 계속 미루다 막판에 이제 하면 이제 급해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조금은 좀 미리미리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번 주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별 본 게 없어서 저도 뭐 해줄 얘기도 별로 없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고민하시면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홍유진 거는 이렇게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저희가 팀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 한 팀도 요번 주에 이제 뭐 주사 맞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된 내용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이제 패스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이 좀 시간도 좀 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좀 충실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막 정신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건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저희 이렇게 어쨌건 내용 이제 계속 진행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저희 요번 주 진행했던 심화 캡스톤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공지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요번 주가 이제 7주차 들어가는 주기 때문에 요번 주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전반부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반부가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된 것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어떤 팀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고, 어떤 팀들은 여전히 이제 중구난방으로 이제 막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물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캡스톤의 중요성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면 회사 면접의 대부분의 질문이 넌 뭘 해봤니?가 보통 질문일 텐데, 그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캡스톤을 통해서 해봤던 경험들을 여러분의 그 해본 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거 하면서 이제 스스로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이게 무슨 할 얘기가 생기지. 그냥 뭐 막막하게 얘기해 보면 이제 정말 해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 몇 마디만 들어보면 바로 압니다. 아, 얘가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는데 그냥 떠드는 소리인지.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솔직히 뭐 학점도 중요하고 이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없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지만 조금 이제 중반 넘어가면 이제 지치기도 하고 이제 막 뭐 일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약간 나태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한번 다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하다가 뭐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거나 찾아오시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한 주 동안 다들 수고가 많았고요. 이제 다가오는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뭐 캡스톤 디자인은 따로 무슨 뭐 필기 시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필기 시험은 없고요. 상황 봐서 8주 차에,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저희가 뭐 한 번쯤 대면으로 만날까는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뭘 더 만들어 와라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때까지 진행된 것들 혹시라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 이제 잠깐 모여서 이제 한 번씩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뭐 저희도 중간 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 평가로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니까요. 어쨌건 지금처럼 이제 진행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기간에는 뭐 영상은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험 기간에 한해서는. 그리고 뭐 그걸 제출 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라도 한번 모이긴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어쨌건 뭐 그런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다른 시간에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물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